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안나입니다. 이번에 직장을 급하게 서울로 옮기게 돼서 보증금 없는 월세가 가능한 고시원을 찾아보게 됐어요. 사실 고시원에 살아보는 게 처음은 아니고 2016년도에도 서울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여러 번 고시원을 구하면서 노하우나 꿀팁 같은 것도 깨달은 게 있어서 이 영상에 다 정리해보려고 해요. 아마 처음 고시원을 구하려고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어디서 찾았다고 해도 어떤 걸 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꼼꼼하게 다 알려드릴 테니 고시원 구하기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원에도 종류가 다양한 거 아시나요? 우선 어떤 고시원에 갈지 정하셔야 해요. 고시원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미니룸, 샤워룸, 원룸형입니다. 저는 미니룸과 원룸 유형에 살아봤는데 미니룸 고시원은 공간이 좁다는 것, 원룸형 고시원은 화장실 냄새와 습기가 잘 안 빠져서 방해 청소가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방을 찾아보는 방법에는 네이버 지도,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고시락, 고방, 독립생활, 33M2, 공유하우스 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3M2라는 플랫폼과 코리빙하우스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33M2는 단기 임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달 단위가 아니라 최소 1주부터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 1, 2주 살 곳 찾으신다면 고시원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코리빙하우스, 공유하우스는 브랜드가 다양해요. 중 가장 유명한 곳이 맹그로브인데요. 이런 곳은 헬스장, 수영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있기도 하고 입주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커뮤니티 생활을 누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고시원에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에서 직접 지역명과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방 보러 가기 전에 부가적인 옵션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셔야 결정하기에 편한데요. 체크리스트를 이미지로 공유해 드릴게요. 파일로 받아서 직접 체크하며 방을 보러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비밀 댓글 남기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 꼭 비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체크리스트 중에서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기준도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저는 월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30만원대의 방만 보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두었어요.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기준 한 가지가 바로 비용이었거든요. 생각해둔 월세가 저렴했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당연히 1평대로 작았고 방에 창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알려면 도까지 나가서 확인했어요. 제 친구는 금액을 60, 70 주더라도 바깥으로 창문이 있는 외창방에 침대, 수납장, 책상까지 있는 곳으로 찾아보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가장 포기가 안 되는 기준을 하나 정해두고 방을 보러 다니시면 결정하기 편할 거예요. 여러분이 방을 구할 때 꼭 아셨으면 좋겠는 꿀팁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팁은 방을 보러 가기 전에 네이버 로드뷰로 1차 필터링을 해보는 거예요. 로드뷰만으로도 고시원 주변 환경과 분위기를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본 고시원을 전부 방문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로드뷰로 먼저 확인한 후에 직접 가봐도 되겠다 싶은 곳만 약속을 잡고 실제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팁은 고시원에 갔을 때 내가 살 방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고시원 주변 환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로드뷰로 건물 1층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는 걸 확인했는데 직접 가보니 그 카페가 폐업해서 공실인 상태로 되게 어수선한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고시원의 경우에는 지하 1층에 노래방과 술집이 있어서 고시원 입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취객분들을 매일 접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미니룸형 고시원을 살아보고 느낀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은 월세입니다. 제가 살았던 고시원은 보증금 10만원에 월세 32만원이었어요. 저렴한 보증금과 수도세, 전기세 같은 공과금 관리비가 나가지 않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입퇴실이 자유롭다는 건데요. 고시원에 빈 방만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입실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퇴실할 때 조금 급하게 방을 뺐어야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일수로 계산을 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나오면 됩니다. 다음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시원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방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벽 3시에 샤워하는 소리, 통화하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밤늦게 유튜브 보는 그런 게 모두 다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귀마개를 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원의 경우에는 외국인 교환 학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공용 공간 사용이나 통화 예절 같은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방을 구하실 때 이런 부분도 미리 고시원 사장님께 거주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이 함께 생활하는지 여쭤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시원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지 않은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생활했던 고시원의 경우에는 중앙 제어 시스템이었는데 고시원에서 에어컨을 틀더라도 개인마다 그 온도를 체감하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고시원 사장님과 소통이 잘 되어서 덥거나 추울 경우에 연락을 드리면 곧바로 온도 조절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방 안에 화장실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나요? 저는 일부러 방 안에 화장실이 없는 곳으로 골랐는데 좁은 공간 안에서 냄새 곰팡이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만 그중 불편했던 걸 생각해보자면
아침 준비 시간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씻는 걸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아무도 없는 새벽에 준비를 했습니다. 고시원에 지인 와도 되나요? 부분은 처음 입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고시원에 외부인 출입이 불가합니다. 빨래는 어떻게 말리나요? 요즘 고시원의 경우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밀린 세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근처 빨래방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고시원 생활이 끝나고 이번에 17평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룸부터 아파트까지 다양하게 살아본 경험이 영상에서는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를 찾는 방법, 부동산 소장님과 소통하는 방법, 주인과 월세 협상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고시원 체크리스트, 입주 준비물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